네, 논문 제목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약자로 액터라고 합니다. 이 논문 액터의 목적은 이제 어떤 저희가 뭔가 누군가 공을 잡아 던진다 아니면 뭔가를 주워 올린다 혹은 뭐 돌려차기를 한다 이런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이 주어져 있을 때 사람의 모션 시퀀스를 되게 자연스럽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기계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액션 레이블과 사람의 모션 시퀀스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액터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런 스로우 같은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무한히 많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3D 모션 시퀀스를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액션 어웨어한 휴먼 모션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것이 액터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임에 어떠한 그냥 베리어블 랭스의 모션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액션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길이 아무 영상 길이랑 상관없이 모션 시퀀스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액터라는 논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액션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휴먼 모션 혹은 휴먼 포즈를 생성해낸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매우 유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이제 중간에 이런 생성 모델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BA라는 것을 사용한 점이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과 같고 그다음에 이런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챌린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성된 모션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니까 다이버스하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포즈 와이즈로 다이버스 해야 되고 템포럴하게도 다이버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템포럴하게 다이버스 하다는 말은 어떠한 모션 랭스에 대해서도 생성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고를 성취하기 위해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모션 캡처 데이터셋이나 모션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 중에서 이제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을 함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포즈 다이버시티와 템포럴 다이버시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생성 모델인 VA를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어떤 시퀀셜한 데이터들 혹은 뭐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기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VA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만틱 액션 레이블과 모션 시퀀스가 함께 페어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노큘러 모션 에스티메이션 메소드 이제 심플을 그냥 단일 이미지 상에서 파라미터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소타 알고리즘을 가지고 액션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접근하려고 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액션 모션 데이터 페어를 생성하는 것이 컨트리뷰션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액터 같은 경우는 액션 레이블과 모션 시퀀스라는 이런 페어에 집중을 했고 저는 조금 이거보다 제한된 범위였지만 액션 레이블과 휴먼 포즈 딱 그 포즈 하나에 대한 그런 페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션 시퀀스를 다룬다는 점에서 액터 같은 경우는 VA를 설계할 때 트랜스포머라는 걸 기반으로 한 트랜스포머 VA를 사용했고 저는 조금 단순하게 그냥 MLP를 기반으로 한 VA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차이점은 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결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데이터셋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모션 디노이징 같은 유즈 케이스를 상정을 하고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씬을 파퓰레이션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와 액션과 휴먼 바디 이런 상관관계를 생각을 하고 조금 유즈 케이스가 액터와 좀 다르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플 같은 경우는 지난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의 3D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 아이덴티티마다 포즈나 쉐입 같은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면은 그 베이시스에 맞춰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곱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휴먼 바디를 3D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심플을 이미지나 영상에 피팅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바이브는 비디오 같은 템포럴한 매체에서
조금 더 단일 프레임만 가지고 혹은 단일 영상만 가지고 이런 심플 바디 파라미터를 잘 유추할 수 있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 액터 논문에서는 바이브를 가지고 액션 레코기션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심플 파라미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션 레코기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사용한 게 NTU-RGBD 데이터셋인데 어떤 영상이 있을 때 그 영상의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 프리디파인된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과 특히 NTU-RGB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RGB 이미지랑 스켈레톤 그리고 뎁스 이미지까지 IR 이미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 레코기션 데이터셋에 앞서 보여드렸던 바이브를 사용을 해서 심플 모델 파라미터를 얻어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데피니션 하고 갈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액션이라는 것은 이제 바디 모션으로 디파인 되는데 바디 모션이라 함은 사람의 각 바디 파트들의 로컬한 바디 파트들의 로테이션 그리고 바디 파트들의 로테이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사람 인스턴스마다 바디 쉐입이 있을 건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심플의 이 부피나 키 같은 거를 조정하는 베타 파라미터를 그냥 민으로 두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액터 논문에서는 휴먼 포즈와 쉐입을 좀 디스틴탱글 하기를 원했고 어떤 모션을 액션을 생성하는데 이제 쉐입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줘도 된다. 그래서 포즈가 가장 로테이션 같은 포즈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바디 쉐입과 인디펜던트하게 액션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태스크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생성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생성 모델의 인풋에 세만틱한 액션 레이블 A가 들어가고 이제 이 A라는 것은 저희가 데이터셋에 가지고 있던 프리디파인드 액션 카테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템포럴 다이버시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의 모션 듀레이션 T를 주었을 때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제 바디 포즈의 시퀀스가 풀 바디 포즈의 시퀀스가 나오는 이런 태스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풀 바디 포즈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디 파트들의 로테이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람의 몸의 중심이 위로 움직이던가 아래로 움직이던가 그런 글로벌한 트랜슬레이션을 합쳐서 풀 바디 포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3x3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6차원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포즈 파라미터 혹은 로테이션을 조금 더 학습하기 용이하게 설계된 이제 로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따로 논문이 CPR 2019년에 퍼블리시 된 적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에 관해서 나중에 에블레이션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3차원에서 그냥 XYZ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니까 이렇게 3차원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태스크 같은 경우는 액션 레이블과 모션 듀레이션을 받아서 풀 바디 포즈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베리어블한 모션 듀레이션을 적응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컨디셔널 VA를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액션 어웨어한 레이턴트 모션 스페이스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부분과 앞서 이제 인풋을 처리하는 인코더 부분과 이제 디코더 부분, 생성해내는 디코더 부분을 좀 나눠서 볼 건데요. 트레이닝 타임에는 인코더로 액션 레이블과 모션 시퀀스가 들어갑니다.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풀 바디 모션 시퀀스가 어떤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액션 레이블도 이렇게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 토큰화가 돼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 된 채로 인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코더를 통해서 액션 컨디션된 모션 레이턴트 스페이스들의 이런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을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된 레이턴트 벡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임에는 디코더 단에서는 액션 레이블 그리고 이제 어떤 모션 듀레이션 T를 넣어 주었을 때 디코더를 통해서 그리고 리니어 레이어들을 통해서 풀 바디 포즈를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는 되게 중간에 트랜스포머만 빼고 보면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컨디셔널 V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인코더를 떼버리고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런 레이턴트 벡터를 샘플해서 액션 레이블과 함께 디코더로 넣어 주었을 때 이런 액션의 컨디션된 휴먼 풀 바디 포즈가 모션 시퀀스가 생성되는 테스트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VA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매우 최근에 발표되었고 아직 그렇게 뭔가 연구가 많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뮤직 제너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센텐스 제너레이션 쪽에서 조금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냥 아주 기본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라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VA의 세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델의 인풋 아웃풋이 같아야 된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기 위해서 모델의 인풋 아웃풋을 같게 이제 다시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좀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인코딩, 디코딩 부분은 거의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똑같고 거기서 뽑아내는 파라미터들이 이제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이고 이걸 샘플링해서 다시 넣어줬을 때 이런 샘플링된 애를 이제 쿼리로 넣어줘서 앞에서 이거를 쿼리로 넣어줘서 다시 원래 시퀀스를 복원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리파라미터리제이션 트릭도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도 나올 건데 이런 샘플링된 레이턴트 벡터가 나중에 인터 어텐션,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 쿼리로 잠시만요. 이게 키와 밸류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쿼리로는 이건 다른 논문에서 트랜스포머 VA를 소개한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쿼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른 걸 사용하고 샘플링된 이런 레이턴트 팩터와 키와 밸류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코더 인풋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거친 풀 바디 포즈와 그다음에 액션 레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액션 레이블이 이제 뮤A 토큰, 그다음에 시그마 A 토큰이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파라미터로 토큰화돼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액션 어웨어 모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 풀 바디 포즈인 P1부터 P 라지 T까지 이런 포즈들이 어떤 그냥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일단 리니어 레이어들을 거쳐서 D라는 디멘전을 가지는 스페이스에 임베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 토큰화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어떤 전체 시퀀스, 어떤 베리어블한 랭스를 가지는 T라는 시퀀스를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임베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arbitrary length 시퀀스라도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임베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템포럴한 디멘전에서 풀링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나 VIT에서 사용하는 이제 뭐 시퀀스 전체를 센텐스 전체를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되게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트랑 VIT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토큰과 비슷하게 액션에 대한 토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액션에 대한 토큰을 굳이 이런 뮤와 시그마로 나눠서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 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토큰들에 대해서는 크게 자세한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액션마다 그 약간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처럼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스로우, 뭐 다음 픽업 이런 액션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런 토큰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뭔가 액션 시퀀스가 어떤 랭스로 들어와도 이를 약간 하나의 템포럴한 풀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액션 토큰을 설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러너블 파라미터로 액션별로 러너블 파라미터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인코더에서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들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서 샘플된 이런 레이턴트 벡터와 그다음에 액션 레이블,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위한 혹은 뭐 모션 시퀀스 랭스라고 볼 수 있는 T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턴트 벡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위한 T와 밸류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키와 밸류로 그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오고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저희가 T라고 준 인풋에 대해서 그 모션 듀레이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인코딩된 그 t를 쿼리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에 가장 맞는 그 액션과 그 액션에 따른 풀 바디 포즈를 디코더를 통해서 생성해내게 되는 리니어 레이어들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 듀레이션 t를 사이니소이달 포지셔닝 인코딩을 통해서 타임 인포메이션을 쿼리로 넣어주게 되고 샘플된 레이턴트 벡터를 키와 밸류로 넣어줘서 이들 간의 인터 어텐션을 계산을 해서 그 인풋을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랑은 다르게 인코더에서는 액션 레이블을 뮤랑 그다음에 시그마라는 약간의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의 토큰화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디코더에서는 그냥 단순한 바이어스로 이렇게 바이어스 토큰을 런업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믹스처 모델 같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믹스처 모델 상에서 이런 액션에 따라서 이 어디를 봐야 될지 그거를 조금 시프트하게 해주는 액션 디펜던스 스페이스 상에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시프트하게 하는 그런 바이어스를 모델링하는 러너블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살펴봤고 이거 학습을 위해서 어떤 로스들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VA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그다음에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바디 모델에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구성이 가능한데 가장 먼저 포스 파라미터의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저희가 인풋으로 넣어주었던 그런 풀 바디 포스 P를 리컨스트럭션 타임에서 잘 복원을 하는지 그걸 L2 로스로 모든 타임 1부터 라지 T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그 풀 바디 포즈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컬한 바디 파트들의 로테이션, 팔의 각도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사람 몸 중심의 이동 트랜슬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파라미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디 로테이션을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오타 놨는데 바디 트랜슬레이션을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구분해서 나중에 에블레이션을 진행한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또 다른 것들이 가능한데요. 어떤 심플 포즈 파라미터, 풀 바디 포즈를 잘 리컨스트럭션 했다면은 이 파라미터로 메쉬를 구성했을 때 메쉬의 벌텍스 좌표들도 인풋과 동일하게 리컨스트럭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쉐입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덴티티랑 상관없이 민으로 베타는 0으로 처리를 하고 얻어낸 포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메쉬를 구성한 다음에 그 메쉬들의 벌텍스 좌표를 비교함으로써 이런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로스가 사용을 풀 모델은 파이널 모델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로스도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심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설계 때부터 어떤 메쉬를 구성하고 벌텍스를 얻어내면은 그런 벌텍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세만틱한 사람의 휴먼 조인트들의 좌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들이 설계 때부터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전체 벌텍스 쿨디네이트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매저했다면은 조금 더 스파이스한 이제 뭐 사람의 손목, 어깨 뭐 이런 좀 세만틱한 휴먼 조인트들에 대해서도 좌표를 잘 복원하는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이제 설계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피컬한 VA 세팅과 같이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인포싱하는 레귤러라이즈 해줄 수 있는 KL 다이버전스 로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스한 조인트 코디네이트 로스는 이제 나중에 에블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포즈를 제대로 리컨스트럭션 하는지 그다음에 벌텍스를 제대로 리컨스트럭션 하는지 그리고 이런 KL 로스를 걸어줌으로써 레귤러라이즈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람다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다이버전스 로스를 조금 웨이팅하는 팩터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이버시티랑 리얼리즘을 조금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액션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생성 모델에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피처 레벨 상에서의 이런 유사한 정도 FID 그리고 액션 레코그니션 데이터셋을 아무래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성해낸 액션들이 기존의 액션 레이블과 잘 맞는지 액션 레코니션 애큐러시를 메저하고, 그다음에 다이버시티랑 멀티모달리티라는 매트릭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다이버시티랑 멀티모달리티라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액터 논문의 조금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액션 투 모션이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이 액션 투 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프레임별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런 액션 컨디션 된 모션을 생성해내는 방법이라서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액션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한 개수만큼 이런 생성된 액션들의 피처를 뽑아내서 걔네들이 충분히 다이버스한가를 매저하는 매트릭이라 볼 수 있고, 멀티모달리티 같은 경우는 같은 액션 클래스 내에서 조금 다이버스한 그런 액션 피처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FID나 다이버시티, 멀티모달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액션 모션의 피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된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액션 레코니션 모델들이 사용해서 이런 피처 단에서의 이런 매트릭을 매저를 했고요. 액션 레코니션 애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매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논문에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를 위주로 조금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리얼이라고 한다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액션 시퀀스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한 베이스라인 어떤 액션 프리테인된 액션 레코니션 그런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매저를 한 지표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다양한 로스들을 하나씩 사용하거나 모두 다 사용했을 때 이 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파이널 모델인데요. 이런 것들을 나눠서 에밸리에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FID 같은 경우는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좋다.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으로 화살표 돼 있는 거는 이제 리얼이랑 비슷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LJ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조금 더 스파스한 세만틱한 휴먼 조인트들에 대한 로스만 걸어주었을 텐데요. 이거에 대한 퀄리티티브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휴먼 조인트, 조금 더 스파스한 조인트들에 대해서 로스를 걸어주었기 때문에 다른 벌텍스들이나 다른 프라이어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괴한 그런 휴먼 메쉬가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파라미터에 대한 로스만 걸어주었을 때 결과를 보면은 이걸 구현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모션이 딱히 리컨스트럭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딱히 얘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벌텍스에 대해서 로스를 걸어주었을 때, only 벌텍스에 대해서만 로스를 걸어주었을 때 이 리컨스트럭션 하기는 하는데 생성이 잘 되긴 하는데 조금 unrealistic하다는 그런 코멘트를 덧붙였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설계한 모든 풀 바디 포즈 리컨스트럭션과 벌텍스 리컨스트럭션을 다 사용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휴먼 바디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밸리에이션 테이블과 퀄리티티브 리절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액션 클래스들은 이제 다 앞에 봤던 데이터 셋들에 존재하는 액션 클래스고요. 그래서 이미 학습된 액션 클래스에 대한 모션만 제너레이션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돼서 한 단계 하고서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로테이션 레프레젠테이션은 아까 전에 뭔가 6차원의 로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 했는데 보통 사용되는 앵글 엑시스나 커턴 윤이나 아니면 3x3짜리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에 비해서 이런 이전에 발표됐던 논문에 따른 6차원 로테이션을 썼을 때 조금 더 학습이 안정성이 좋았고 성능이 좋았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이제 제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MLP 혹은 오토 리그레시브한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혹은 자신들이 사용한 트랜스포머,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이런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템포럴 풀링을 위한 이런 토큰들을 사용했을 때 이런 것들의 아키텍처들에 대한 에밸리에이션도 진행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괜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들과 비교도 하는데요. 액션 투 모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별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이런 액션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모션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3D 스켈레톤을 위주로 제너레이션을 한다는 점에서 이런 액터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 면에서 이제 뭐 하나의 액션이 주어졌을 때 조금 되게 다양한 템포럴하게도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다 다르죠. 이런 다이버스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생성 모델을 잘 생성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즈 케이스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휴먼 모션 디노이징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떤 바이브 같은 이런 각 프레임별로 파라미터를 추출해서 얘네들을 템포럴하게 스무딩하는 그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들에서 좀 노이즈한 모션들이 프리딕션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자신들의 인코딩, 디코딩 모델에 그대로 통과만 시켜도 디노이징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런 비디오에서 리그레션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 레코니션 데이터셋의 신테틱 데이터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 데이터들의 수가 적을 때 이런 자신들의 방법으로 제너레이션된 데이터들을 넣어주었을 때 성능이 훨씬 많이 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좋은 신테틱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데 자신들의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